소개해 드릴 때 나무 인문학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또 많은 언론에서 이제 주목받으시면서 나무 칼럼니스트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는데 근데 사실 이런 표현들이 조금 인위적인 부분이 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무를 사랑해서 찾아다니신 분한테 붙는 닉네임치고는 좀 인위적인 느낌이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게 다 제가 만든 이름이 아니라 예. 다 저한테 붙여주신 이름인데 네. 저는 사실 그렇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아. 제가 하는 일이 나무에 이제 신문에 칼럼 요즘도 계속 연재하고 있고 하니까 칼럼을 계속 쓰니까 칼럼니스트인데 그게 한 20년 넘는 기간 동안 오로지 그 나무 얘기만 써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냥 칼럼니스트들 중에도 뭐 음악 칼럼니스트, 음식도 있고. 음식 칼럼니스트 다양하잖아요. 영화도 칼럼 쓰시고. 영화 칼럼니스트 뭐 이렇게 있듯이 제가 나무 이야기만 쓰니까 나무 칼럼니스트 이렇게 붙여주신 거고요. 근데 나무 인문학자라는 말은 조금 제가 좀 불편해요. 근데 우리나라에 이런 닉네임을 가지신 분이 처음이자 유일하지 않으십니까? 뭐 나무 인문학이라는 이름으로 글을 쓰시는 분들은 몇 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요? 근데 이제 나무 인문학이라는 거를 이제 저는 하여튼 앞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나무를 보러 다니고 갔다 와서 글을 쓰는 사람이지 뭐 이걸 학문적으로 막 깊이 있게 이렇게 연구할 그럴 깜냥은 못 되거든요. 그래서 인문학자 이렇게 하면 조금 버겁습니다. 그 나무에 대해서 이제 글을 쓴다고 생각하면은 보통 이제 식물학을 전공했거나 뭐 그쪽 계통에서 일하시는 분들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그게 아니라 나무 좋아서 찾아다니고 인간과의 어떤 관계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글을 쓰시기 때문에 아마 나무 인문학자라는 닉네임이 붙은 게 아닐까 싶어요. 그래도 그렇습니다. 저희가 뭐 시청자 여러분들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뭐 생태학, 식물학 이런 것들은 사실 조금 제법 들어봤는데 그렇죠. 그거와는 좀 결이 다른 거죠? 네. 구체적으로 좀 어떤 역할을 하시는지 좀 소개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나무 인문학자라는 말을 저한테 붙여주신 분들이 이제 주목한 게 뭐냐 하면 이런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나무를 이제 보러 가면 이제 이 나무는 이제 어린 나무들은 아니고 이제 오래된 나무들을 이제 보러 다니거든요. 그러니까 뭐 400살, 뭐 1000살 뭐 이렇게 오래된 나무들을 보러 가는데 그럼 궁금해지는 게 야, 1000년 전에 누가 이 자리에 왜 이 나무를 심었을까? 그러게요. 그죠? 그리고 이제 어떤 경우에는 이게 소나무인데 이 근처에 소나무 외에도 뭐 느티나무, 뭐 은행나무 다 있을 수 있는데 하필이면 왜 소나무를 심고 이거를 했을까? 이렇게 잘 키웠을까? 그게 이제 궁금한 거예요. 요즘 트렌드 굉장히 좀 맞는 게 스토리텔링이 요즘에 맞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스토리텔링이죠. 주목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거를 누가 심었는지를 알려면 그러면 이 나무랑 오랫동안 그 곁에서 같이 살았던 마을 분들을 찾아 배워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제가 나무를 보러 가면 제일 먼저 가는 데가 마을회관이에요. 기자 역할을 하신 게 굉장히 도움이 됐을 것 같다는 맞습니다. 생각이 드네요. 결정적인 도움이 된 거죠. 그래서 마을회관에 가서 어르신들이랑 같이 이야기를 하고 전나무를 누가 심었는지 혹시 전해오는 이야기가 있냐 뭐 이런 거를 전해 듣다 보면 근거가 희박할 경우는 있지만 이제 그 희박한 근거를 가지고 마을 어른들이 전해주시는 이야기를 가지고 제 나름대로의 어떤 문학적 상상력 혹은 역사적 상상력 이런 거를 꿰어 맞추다 보면 탁탁탁탁 맞아 들어가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리고 심지어는 어떤 경우에는 예를 들면 청원에서 이제 한 나무를 봤는데 그 나무를 어떤 선비가 조선시대 때 어떤 선비가 심었다고 한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또 충청남도 서산에 갔는데 거기에 있는 나무도 그 선비가 거기에 전해져 있는 거예요. 같은 인물이 같은 연결이 인물이 되는 거예요? 서산하고 청원 지역이 그렇게 떨어져 있는데. 네, 떨어져 있는데 그래서 이게 도대체 뭘까? 그러고서 이렇게 나름대로 그 사람의 그 유윤이라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예를 드는 게 유윤이라는 조선시대 때 선비인데 그 양반의 어떤 삶을 이렇게 쫙 짚어보다 보면 진짜 어린 시절엔 서산에서 그 공부를 했던 게 나오고 그 다음에 나중에 벼슬을 했다가 벼슬을 버리고 내려가서 청원에 살았던 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연결시키다 보니까 나무에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게 나무에 담긴 사람살이의 역사 뭐 이런 거거든요. 그런 이야기를 쭉 쓰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저한테
저 사람이 하는 거는 나무를 식물학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나무를 인문학적으로 보는 거구나. 그래서 인문학자. 예, 예. 그래서 인문학이라는 말을 붙여준 것 같습니다. 나무의 인생과 또 사람의 인생을 엮어서 예, 예, 글을 많이 예. 써주시는 분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서두에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이제 가장 핵심적인 질문일 수 있는데 네. 교수님은 나무가 왜 좋으십니까? 어디가 좋으십니까? 그 나무가요. 그러니까 제가 자주 하는 말이 사람은 떠나도 나무는 남는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거든요. 그 나무가 그러니까 사람이 떠나도 나무를 남으면서 나무는 진짜 그야말로 한결같다라는 표현을 제가 참 많이 써요. 근데 한결같다는 건 어쩌면 사람들에게도 아주 중요한 어떤 삶의 미덕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을 해요. 제가 이제 앞으로 얼마나 오래 살지 모르지만 사는 동안은 정말 한결같이 내가 하던 내 삶의 철학이라든가 내 생각이라든가 이런 걸 변치 않고 한결같이 유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이미 나무는 사람보다 훨씬 긴 시간 동안 500년, 700년, 1000년 이렇게 긴 시간 동안 볼 때마다 정말 한결같이 자기 삶을 유지해가고 있다는 게 나무가 정말 사람에게 보여주는 가장 큰 아름다움이자 이렇게 가르침이기도 하고요. 네,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네. 아니 뭐 그 자식 같다라는 생각도 하시고 저희가 뭐 아롱이다롱이라고 뭐 자녀분이 여럿 있어도 어떤 친구가 더 사랑스럽고 그런 것 없이 다 이쁘다고 하지만 네. 그래도 이렇게 나무를 역사가 얽힌 스토리가 얽힌 나무들을 만나고 다니시면서 본인이 또 좋아하는 나무가 생기셨을까? 저는 이런 궁금증이 갑자기 생기거든요. 그렇죠. 예, 예. 그 사실 어떤 나무를 좋아하냐라는 질문을 저는 가끔 받는데 예. 그렇죠. 그럼 어떤 나무 한 그루를 딱 골라서 이렇게 나는 무슨 나무가 좋다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좀 쉽지 않을 정도로 다 좋아요. 그렇죠. 부모가 우리 내 아이들 중에서 난 얘가 더 좋아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거죠. 다 맞아요. 사랑스러우니까. 예, 예. 그런데 이제 다 좋은 건 사실인데 그 중에 특별히 저하고 이제 관계가 이제 많이 형성되는 그런 나무들은 있습니다, 분명히. 어느 동네에 어떤 나무인지 좀 예, 얘기해 예. 주시면 한번 가보고 싶네요. 예, 화성에 예. 여기서 멀지 않죠? 그러네. 예, 경기도 화성에 서신면 전곡리라는 곳에 있는 전곡항 근처인 거 네, 아니에요? 맞습니다. 예. 예, 그 저기 요트 대회 예, 예. 하는 곳이죠. 네. 예, 그 전곡항에서 이 바닷가에서는 좀 떨어져 있어요. 그 안쪽으로 좀 들어가는 마을에 전곡리라는 마을이 있는데 거기에 있는 물풀의 나무라는 나무가 있어요. 한국에 물풀의 나무. 잘 없는 나무 아닌가요? 물풀? 아니에요. 아니에요? 한국 우리 토종나무고 이 네네. 물풀의 나무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이 유럽에 많은 걸로 예, 유럽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나무죠. 네. 그러니까 특히 북유럽 신화에서는 맞아요. 예. 물풀의 나무가 이제 하늘을 열고 네. 그다음에 오딘이라는 신이 네. 물풀의 나무 가지를 꺾어서 사람을 만들고 오딘이 그 토르의 아버지. 토르의 예. 아버지예요. 예. 예, 그런 그 중요한 나무가 물풀의 나무인데 네. 이제 그 화성 서신면 전곡리에 있는 물풀의 나무가 지금은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있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크고 가장 오래된 물풀의 나무로 인정이 되어 있어요. 네. 예. 근데 사실은 그 나무가 어떻게 보면 사람들의 기억에서 이제 잊혀가는 그런 중이었는데 제가 2003년에 그 나무를 좀 열심히 좀 찾아다니면서 이게 우리나라에서 제일 크고 오래된 나무다. 그래서 좀 보호해야 할 가치가 있다라는 거를 굉장히 많은 분들에게 알리면서 급기야 어디까지 했냐면 문화재청에 이제 이걸 천연기념물로 좀 지정해 주십시오라는 그런 개인 자격으로 이제 지정 신청을 냈는데 예. 그 이후에 이제 전문가들께서 제가 조사한 걸 바탕으로 해서 전문가들께서 추가로 조사를 하셨어요. 정밀 조사를 하셔서 예. 이게 정말 오래됐고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큰 물풀의 나무다라는 게 인정이 되면서 천연기념물로 지정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저하고는 굉장히 그 사연이 그러네요. 제가 초원 하나 더 넣어야 되겠어요. 보통은 그렇게 처음 발견하는 사람들이 뭐 바이러스도 그렇고 네. 유성도 그렇고 네, 네. 이름을 붙이지 않습니까? 고규홍 물풀나무. 아니 이제 예를 들면 네. 식물 같은 경우에 미기록종을 처음 발견했을 경우에는 사람 이름을 좀 예, 붙이죠. 학명을 예. 붙이죠. 학명을 붙일 때 맨 뒤에 명명자 이름을 붙이긴 예, 하는데 예. 아니 저는 그렇게까지 할 건 아니고요. 네.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나무를 재발견이라고 해야 될까요? 말리시니까 제가 청원은 안 넣도록 하겠습니다. 재발견한 거에 지나지 않습니다. 예. 자, 나무 이야기를 출발하면서 나무와 관련된 어떤 이야기들이 있을까 여러분들 굉장히 궁금해하셨을 텐데 이미 지금 호기심이 많이 이제 구미가 당기실 것 같습니다. 차근차근 좀 얘기를 풀어보도록 할 텐데
어린 시절 얘기를 좀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이제 뭐 400년, 500년 된 나무를 얘기하셨지만 인생의 사람은 길게 살아 100년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그러니까 얼마 안 사신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인천에서 이제 인천에서 태어나서 자라셨는데 네. 사실 그 도심에는 요즘에는 이제 살림이 많이 줄었기 때문에 네. 그래도 인천은 어릴 때 나무가 좀 많았죠? 기억이 어떠세요? 아니요, 인천 중에서도 제가 예. 거의 도심에 살았거든요. 아, 예. 네. 그러니까 지금은 거기 달동네박물관이 세워지고 그런 곳이에요. 송림동이라는 곳인데, 네. 예. 거기 약간 좀 이렇게 비난한. 근데 이름엔 또 림이 들어가네요. 예, 그 마을 소나무 이름이. 송자에 예. 마을 님자가 들어가긴 근데 한데 나무가 많지가 않았어요. 나무는 거의 없었어요. 예, 가로수밖에 없었고, 네. 사실 제가 지금 앞에 이제 나무를 왜 좋아하냐 이런 질문도 네. 이제 하셨는데, 제 생각에 제 어린 시절에는 나무와 관계된 추억이 거의 없어요. 그냥 그냥 혼자 노는 거였는데 어린 시절에 제가 다 식구들이 없이 혼자 놀 때 그 가로수에다가 줄 매놓고 줄 땡기면서 놀고 그랬던 것 같아요. 예. 그 고무줄 놀이는 안 하신 거죠? 아, 그건 여자 아이들이 하는 아니 거고요. 줄을 당기셨다고 하길래 네, 그 하여튼 줄 예. 매놓고 노는 일들이 좀 많이 생각이 나거든요. 좀그 친구 같다는 느낌이 좀 들었겠어요. 그 나무가 그 어린 나이에도. 놀 수 있는 대상이 나무밖에 없었던 네. 거고요. 근데 사실은 그게 지금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나무를 아끼는 게 아니라 나무를 못 살게 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지 줄 말아야 매놓고. 하지 말아야 될 일이긴 한데 어쨌든 제가 그 어린 시절에 저희 집이 이제 골목이었는데 골목 밖에 나오면 바로 거기에 가로수들이 쭉 있었어요. 예, 얼마 전에 제 아이들이랑 한번 가보기도 했는데 그 가로수에다가 줄 매놓고 그 줄에다가 뭘 매달기도 하고 뭐 이러면서 이제 혼자서 놀았던 기억이 나서